안녕하십니까, 머니프리입니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이고요. 익절은 그릇것 먹고 후회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거래한 종목은 환인제약, 덱스터, 카카오게임즈, 마크로젠 이렇게 4종목을 수익 실현하였고요. 오늘 꽤나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부터 보시면은 3,300포인트에 바짝 붙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소폭이지만 매도하지 않고 매도세가 진정이 되었고 소폭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꽤나 큰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정말 코스닥이 사라졌는데 코스닥 그래프 네, 지금 코스닥 그래프 보시면은 신고가 뚫어버리고 어디 천장 없는 하늘을 날아가고 있어요. 물론 IT 버블 때 엄청난 3,000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지금 천장 없는 하늘을 달려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코스닥은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면서 계속 상승 업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거래량이 이때 이만큼이나 터졌는데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모든 업종이 다 가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예상이 들고, 그 이유는 이때의 거래량 그리고 지금의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시가총액이 다 많이 무거워졌고 그 종목들을 적은 자본으로는 다 올리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공급이 지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수단매 장세가 이루어질 거고, 다음 수단매는 뭐가 돌아갈 건지, 어떤 업종이 올라갈 건지, 이거 다 발라먹으려다가는 하나도 제대로 못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종목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은 상승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수익 실현해서 그 다음 종목은 뭔지 차근차근 공부를 해서 전략을 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증시의 돈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하락했다는 것보다 지금 거래량이 많이 줄어든 게 좀 아쉬운 상황이고, 코스피는 뭔가 외국인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확인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거래를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제가 현금 확보가 많이 안 돼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영상에서 저는 이제 앞으로 수익 실현을 하겠습니다, 현금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제 자산의 95%가 아직 주식에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갑작스럽게 조정이 왔을 때 다시 한번 이 저가에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으로 꼭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현금 확보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인제약, 제가 이 종목 앞으로 미래가 좋지 않다고 해서 매도를 한 건 아니고요. 나는 현금 확보 목적을 위해서 매도를 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인제약 매도를 했고요. 마크로젠 매도를 했고요. 마크로젠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좀 말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카페24 좋아 보여가지고 신규 매수 들어갔고, 이거는 오늘 종목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덱스터 같은 경우는 단타 들어갔는데 1.8% 짧게 먹고 나왔고요. 저는 단타 같은 경우는 거의 100원 뛰기 정도로 짧게 먹고 나오는데 오늘 그 정도로 먹고 나왔고, 사실은 종가에 더 담아가지고 지금 덱스터 같은 경우는 시외에 좋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시외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기존에 마지막 가지고 있던 물량 다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매도한 가격이 아쉽기는 한데 시초가의 그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가지고 시초가쯤에 털려버렸어요. 아쉽긴 하지만 종가가 76,000원으로 끝났으니 내일 상황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익절은 항상 옳고 저는 그냥 쫄보였을 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월별 수익을 보시면 7월달 240만원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6월달 익절 많이 못했어요. 그런데 7월달 벌써부터 3거래일 만에 큰 수익이 나와가지고 일단 첫째, 둘째 날 좋은 스타트를 시작을 했고 단타로, 그리고 셋째 날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7월달은 2천만원 매수했는데 3,300만원, 3,400만원 정도 팔았으니까 현금 확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짧게 나갈 건데, 환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종목이고, 이거는 저는 그냥 박스권 매매를 하는 거예요.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그럼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디냐? 이렇게 내려갈수록 나는 매수를 해도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갈수록 저는 포지션을 많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렇고요. 그리고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 그러면은 상단은 계속해서 조금씩 높여가는 것이 당연히 이치가 맞아 보이고, 하단은 점점 하단도 점점 높여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상단의 움직임, 하단의 움직임이 이렇다고 보면은, 내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쯤 팔아야 된다. 이게 사람마다 좀 바라보는, 그래서 크기는 다르겠지만, 대충의 방향성은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목을 고를 때 꼭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수익은 낼 수는 없을지언정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하락장에서도 결국 잘 버티는 종목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하는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순이익이 증가하는가, 이 세 가지는 다 증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퍼나 PBR 같은 경우는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산보다 더 중요한 자본이 증가하는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인데,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들은 어떤 위기가 와도 부채가 낮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 회사들을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좀비 기업이 건전한 회사들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살아남고, 망하는 그런 회사들의 그런 시장 파이까지 다 흡수해 버려가지고 오히려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은 회사, 다시 말씀드리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가 꼭 체크해가면서, 환인작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추정치에 대한 이제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은 편이잖아요. 346억, 그러면 2020년보다 확실히 늘어나겠네. 2020년은 이게 이상한 게,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오히려 계속 사야 되는 구간인 거예요. 그리고 346억 찍었을 때는, 그러면은 이때도 300억은 못 벌었는데 29,000원 갔다. 근데 이 기업이 뭔가 그동안 달라진 게 있냐, 뉴스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투자를 하면 더 투자를 했지, 그 기업 내용이 나빠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 피레침을 꽂긴 했는데, 다시 한번 이때까지 뭐 피레침 꽂아줄 수 있겠네, 3만원 돌파를 노려볼 수 있겠다 정도로, 물론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에 보여지는 과거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렇게 도달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변동성 안에서 얼마나 먹을지는 설정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점점 박스 상단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보다 더 매력적인 종목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현금 확보,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덱스터라는 종목인데, 덱스터라는 종목은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때 사실 저 급락을 어떤 이슈인지 저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차트 흐름세가 너무 좋고요. 여기서 꼭 체크를 해야 될 것은 전고점 1350원 꼭 조심해야 되고, 이것을 뚫어내려면 큰 거래량이 나와야 된다. 제가 매수를 했던 타이밍이고 매도를 했던 타이밍인데 종가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종목 제가 왜 들어갔냐면은,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숫자 56억이에요. 그리고 전년도 기저효과 2억에 대비해서는 엄청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숫자에 열광할 거거든요. 몇백 퍼센트 증가, 몇백 퍼센트 증가, 이게 엄청 자극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지금 고평가 저평가에 상관없이 기업의 성장이 드라마틱하게 일어났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절대적인 것보다 상대적인 게 중요할 순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되게 심리적인 영향이어서 이게 정확히 맞다 틀리다를 좀 설명드리기는, 제가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마찬가지로 좋은 이유는, 자본이 증가하지는 않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데 부채 비율이 많이, 오히려 재무 건전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엄청나게 깊게 공부는 되어 있지 않지만 투자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저는 실적 그리고 부채 비율 보고 안정적이다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오늘 뉴스에서 더 좋은 게 나온 것은 넷플릭스와 엮인 거예요. 넷플릭스와 파트너십
그리고 장기 계약 체결했다. 넷플릭스 정도 되는 큰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덱스터라는 회사와 협업을 한다. 이거 자체가 계약을 한다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엄청난 신뢰도 상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의 가격이 엄청 올랐는데 내가 좋게 본 종목이 예상치 못한 호재와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일단 매도하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해서 어디까지 날아가냐. 충분히 나는 이 넷플릭스 생각 안 하고 매수를 했는데 넷플릭스가 꼈다 그러면은 목표가 상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좋은 뉴스도 건전한 기업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뉴스 보고 따라가기보다는 꼭 먼저 실적 보고 기업 본연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마크로젠이라는 거 했나? 안 했네. 카카오 게임즈 세 번째 종목인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급락 구간이 있으면은 급등 구간도 순식간에 일어난다. 지금 보면은 거래량 미쳤어요. 진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이때 엄청나게 빠르게 하락하기 때문에 이때가 되게 가볍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기적인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초가에 많이 흔들릴 때 일단은 익절을 해가지고 던져버렸는데 왜냐면은 여기 딱 찢었다가 다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무서워서 매도를 했는데 제가 버텼다면은 한 8만원까지 버텼으면은 어땠을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건 정말 어렵고 내일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76,000원 시초가와 이제 종가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끝났으니까 좀 중립적인 성향이라 보고 어디로 흘러갈지는 저도 장담을 잘 못하겠어가지고 판단이 안 된다 그러면은 당분간 카카오 게임즈라는 종목은 쳐다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마크로젠이라는 종목인데 제가 아직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계속 저는 샀어요 마크로젠을. 그런데 이 박스권에서 저는 이제 매수해야 되는 타임이라고 강하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구간이 있었지만 여러 번 실망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중이 커지게 됐는데 지금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매도한 이유는 일단은 올라가지 못하고 쭉 미끄러질 때 외국인들이 파는 거예요. 그런데 좀 오늘 보니까 페이크라는 게 느껴지는 게 연기금이 2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기관이 또 매수를 했더라고요. 지금 이 마크로진 주요 수급이 연기금이란 말이에요. 연기금이 엄청 오랫동안 매수를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샀기 때문에 이 기간 연기금을 계속 샀다. 근데 아직도 사고 있다. 그럼 연기금은 더 올라갈 거라고 베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중에는 좀 털려버렸는데 속된 말로 털려버렸는데 솔직히 말해서 더 좋은 흐름 이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엄청난 거래량 터졌던 거에 비해서는 정말 지지부진 재미를 못 쓴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어떤 거래량을 통해서 뚫고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종목을 선정할 때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자본이 늘어나는가, 그리고 부채 비율이 안정적인가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익절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하고 먹고 나서는 후회하지 말고 내 그릇껏 먹는 거니까 내 그릇이 한 번에 커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올려나가면서 익절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경험을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